이제는 말할 수 있다. 팀장을 맨 처음 했을 때는 이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그만두신 거예요? 진짜 좋은 팀장이 되고 싶어서 도 해본 것 같아요. 팀원들한테 가족 사진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좀 무서울 것 같은데? 후배를 위해서 사서 간 적도 있어요. 누구 돈으로?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건 제가 샀죠. 핵심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여기는 팀장 고민 상담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색할 수가. 다짜고짜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팀장님은 정말 외롭고 힘듭니까? 정말 힘들죠. 표정 어떡할 거야? 정말 많이 힘들어요? 제 표정이 그 정도로 실감났나요? 네네네. 정말 힘든 역할과 책임을 다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어떠세요? 제가 팀장 때를 떠올려 보면 마음이 좀 돌덩어리 같은 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가슴이 좀 그냥 답답한 그런 그런 심정일 때가 좀 많이 있었죠.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고민 많은 팀장님들을 위한 솔루션을 좀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지금 세 분을 모셨는데 리더십 찐 전문가 세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드릴게요. 리더십 인사이트의 이인우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키움 그룹의 김문경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유경철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팀장 고민 상담소에 참여하시는 각오 한 말씀씩 좀 해주세요. 딱 20초씩 드리겠습니다. 팀장 고민 상담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팀장님의 고민을 제가 잘 듣고 좋은 솔루션을 서로 얘기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연차와 경험이 쌓인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개발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팀장 고민 상담소에서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수준이 그 기업의 수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의 고민들을 한번 이런 중요한 역할 관점에서 한번 같이 풀어드리고 같이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업 교육을 하다 보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리더십 교육 요청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간 관리자 리더십, 팀장 교육 요청이 가장 많은데 왜 이렇게 그 계층에 대한 교육 요청이 많은 걸까요? 무엇보다도 리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저희가 모든 직원들이 다 중요합니다. 리더도 중요하고 팔로워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중간 관리자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상위 리더가 되었을 때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간 관리자 때부터 리더십 교육을 안 하게 되면 막상 팀장이 되거나 그 위에 상위 임원이 됐을 때 리더십 발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래서 많은 또 대기업들이 그런 교육들을 준비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의 경험에서 중간 리더로 열심히 뛰었을 때와 매니징을 해야 되는 팀장의 입장은 완전히 좀 달라지는 역할이 되거든요.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서 실제 실무하고 그다음에 매니징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회사도 있고 아니면 관리자 역할이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중간 리더의 상황도 있다 보니까 그런 교육 니즈가 따로따로 좀 약간 분리해서 교육 니즈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인우 대표님은 여기 답변 아니고요. 지금 내용들 다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저장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저희가 기획회의를 하는데 저희 세 명은 입으로 열심히 말하고 또 우리 이인우 대표님은 열심히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자, 저희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MBTI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나 다를까 저희는 이제 인식형, P형인데 계획형, 우리 판단형, J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도 중간중간에 내용 정리 요약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최대한 확실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용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것 같으세요? 분량이 일단 그 민 대표님 분량이 현재까지 제일 많은 것 같아서 저희 쪽 분량을 좀 늘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잠깐 MBTI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4명만 하더라도 캐릭터가 다 다르잖아요. 하물며 조직 안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배경과 또 각기 다른 역량과 성격들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구성원들을 팀 단위로 움직여야 하는 팀장님은 리더로서의 역량이 정말 뛰어나야 할 것 같아요.
팀장이 조직 안에서 성과라는 걸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역량이 필요한데 꼭 핵심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한 2가지 정도 얘기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팀장님이 자기 인식에 대한 자기 인식 역량이 일단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 아는 것. 그렇죠. 그래야 자기가 어떤 것들을 보완하고 개발할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가장 필요한 게 그 자기 인식이고요. 2번째는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의 리더십을 학습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습 민첩성에 대한 부분을 좀 핵심적인 역량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역량. 사실 이 소통 역량이 저는 리더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통이 잘 돼야 업무 지시도 할 수 있고 또 팀 간의 협업도 할 수 있고 상사나 부하 직원과의 같이 여러 가지 그렇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향력 역량. 요즘에 초등학생, 중학생 제 직업 1위가 뭐죠? 유튜버? 그쵸. 예, 보통 통틀어서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주는 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리더는 내가 영향력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직원들이 나를 따를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클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세 분은 지금은 기업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강의를 하기 전에는 조직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팀장 해보셨어요? IT 기업에서 이제 쭉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인포메이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부서에서 맨 처음 팀장을 시작을 했었어요. 네. 대부분 앉아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시는 구성원들이 남성분들 위주로 있다 보니까 동기 커뮤니케이션보다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많아요. 그냥 문서나 툴, 뭐 그 메신저 위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팀장을 맨 처음 했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이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팀장을 딱 해보니까 실제로 대면으로 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맥히죠. 그래서 힘들어서 그만두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떠세요, 유 대표님은?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사실은 리더 역할을 하면 이제 잘하고 싶잖아요. 성과를 내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밑에 있는 직원들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뭐 잘 못하면 내가 다 처리하고 뭐 도와줄까?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더 성장이 되고 성과는 났는데 오히려 팀원들은 별로 오히려 성장이 안 된 느낌. 그래서 요즘에 리더십 관점에서 보면 성장을 못 시킨 거죠. 그게 참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나만 성장하기 바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 조직에 소속돼서 활동하신 분이 이인우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떠세요? 좋은 팀장, 좋은 임원이셨나요? 지금 돌아보면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뭐 항상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교육팀장도 해보고 또 영업팀장도 해보고 신규 사업팀장도 해보고 또 영업을 담당하는 이제 사업본부장도 해보고 했는데 어쩔 때는 이거 참 만족스럽게 잘했다 이럴 때도 있지만 팀원들이 해야 될 일도 제가 할 때가 있고 모든 일들이 다 자기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잘한 것들도 기억에 남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팀장 고민 상담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 좋은 팀장 소리 듣고 싶어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어떠세요? 저는 사실 MBTI에서 F거든요. 네. 그래서 감정형인데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미움받는 거 싫어하는데 한 번은 뮤지컬 비싼 공연도 제가 그 후배를 위해서 사서 간 적도 있어요. 누구 돈으로?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건 제가 샀죠. 그쵸. 왜냐면 예산이 짚고 넘어가야 없어서 될것 가지고. 같아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좀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또 함께하면 또 더 호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김문경 대표님은 어떠세요? 지금도 이제 한 분 한 분의 이제 구성원분들의 이게 그 핸드폰 번호가 있잖아요. 이름 예를 들어서 이인우라고 하면 이인우 생일 날짜를 적고요. 그다음에 자녀분 이름 결혼기념일도 이렇게 제가 옆에다가 다 적. 그러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니까 생일 기념일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우리 이인우 대표님은 어떠세요? 처음 팀장이 돼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달려가긴 하는데 좋은 팀장이라는 얘기는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그랬더니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팀장이 되고 싶어서 사정도 해본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줘. 나 진짜 성과 내고 싶은데
나 좀 도와줘. 먹히던가요? 먹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절대 안 먹히는 팀원도 있더라고요. 팀장은 팀의 리더로서 실질적인 이제 성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그런 핵심 리더잖아요. 그만큼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우리 팀장님들은 실제 어떤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실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원들을 관리하는 문제가 되게 클 것 같아요. 우리 사람끼리 일을 하다 보니까 소통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또 요즘엔 세대 간의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업무 관리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 업무 관리라는 용어를 요즘 쓰는 것보다는 업무 모니터링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죠. 본인의 한 역할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얼마큼 잘 수행하고 있고 목표에 맞춰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니 해도 팀장님들은 그래도 성과에 대한 고민들이 제일 많지 않으실까. 아, 큰일 났다. 이번 주 이거 어떻게 달성하지? 아, 큰일 났다. 이번 달 이거 어떻게 달성하지? 아마 성과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가장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이제 설문을 진행한 걸 봤더니 팀장이 회사 생활 중에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상사와의 소통, 이게 5위였고 4위가 팀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 뭐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대변하는 것. 그리고 3위가 팀원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2위가 팀원의 성과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셨던 말씀들이 다 지금 녹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위는 뭘까요? 실적, 성과 뭐 이런 것들을 잘 내는 것? 되게 압박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성과에 대한 압박. 저도 아마 성과에 대한 압박? 네, 맞습니다. 아마 세 분이 다 경험을 하셔서 또 이런 그 워딩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성과에 대한 압박이었어요. 이게 57.6%예요. 어쩔 수 없을 것 역시 이것들의 가장 큰 고민이 네. 성과네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팀장님들의 하소연을 듣다 보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태어나서 팀장 처음 한다. 나도 잘 모르겠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팀원들까지 챙겨야 된다. 난 너무 버겁다. 근데 그거 티도 못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팀장이 뭐 힘이 있나요? 사실은 위에 또 상위 또 리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팀원들은 내가 다 결정하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윗사람 눈치 많이 보잖아요. 어쩌면 되게 외로운 자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네. 팀원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내가 이런 질문 해도 되나? 괜히 간섭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왜 이런 얘기까지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코칭한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님이라고 해서 그냥 같이 일하는 팀원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뭐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몇 번을 생각하고 묻는 거잖아요. 사실 팀장이 중간에 낀 직급이다 보니까 위아래로 많이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것도 많고 사실 살필 것도 많고 또 책임도 너무 많고 좀 외롭고 굉장히 힘들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팀장 고민 상담소를 통해서 실제 사례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저희가 좀 실질적인 솔루션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모든 사례들을 다 다룰 수는 없죠. 하지만 저희가 강의 현장에서 만나는 팀장님들의 대표적인 고민들을 뽑아서 속 시원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매운맛 솔루션이나 동일직구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팀장 고민 상담소의 상담자 세 분 강사님과 코너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질적인 솔루션이 하나하나 소개될 텐데요. 자, 이제 이쯤 되면 이인우 대표님. 다음 영상부터는 우리가 사람 관리, 또 성과 관리, 업무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요. 팀장님들의 고민을 잘 추려 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공감도가 높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사례들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경철 고민 상담사님부터 만나보실 거고요. 저랑 김문경 대표님도 차례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면 분량 나오나요? 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한 분 한 분 차례차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들 파이팅!